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B860M 메인보드죠, 어로스 엘리트 아이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메인보드의 디자인과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특히 CPU 265K와 궁합이 어떤지, 그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부터 만나보러 가보시죠. 인텔 시스템에 가성비를 더해줄 이 860 칩셋 메인보드는 어로스 시리즈의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이지만 아이스를 더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각종 편의성에 초고속 와이파이 6E 무선 연결 기능까지 탑재한 제품으로 구성품을 살펴보면 화이트 색상의 안테나와 SATA 케이블 2개가 먼저 눈에 띕니다. 넉넉한 SSD 장착 공간만큼이나 지지용 부속품들이 꽤 많이 들어있고요. 고가 라인업 메인보드에서나 볼 수 있던 쉬운 커넥터 체결을 위한 액세서리도 제공되고 있네요. 이런 아이템들은 특히 조립을 처음 하시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께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한글 매뉴얼도 있고요. 보드는 M8X 콤팩트한 폼팩터를 가득 구성품으로 채워주었는데요. 가장 먼저 화이트 기판부터 실버 색상의 큼직한 방열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큰 부품뿐만 아니라 작은 커넥터나 손잡이까지도 모두 화이트로 제작해서 화이트 디자인의 완성도가 정말 좋네요. 또 고급 사양에서나 볼 수 있던 전원, 리셋 및 플래시백 버튼이 보드 내부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버클럭이나 간이 테스트에도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펜 컨트롤을 위한 커넥터들도 총 6개나 제공되어서 넉넉하고요. ARGB 커넥터도 상단에 하나, 하단에 2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데도 넉넉한 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전면 USB-C 타입과 고속의 3.2 커넥터를 제공하고, 여기에 최근 늘어난 케이스 내부 디스플레이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내부 HDMI 출력 포트를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은 정말 하이엔드급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것들인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 멋지네요. SSD는 모두 방열판이 기본 제공되는데 이 또한 탈착이 정말 편리한 원터치 방식이라 작은 나사의 분실 우려도 소형 스크류 드라이버도 전혀 필요 없이 손가락이면 이렇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M.2 나사 한 번이라도 채워보신 분은 이런 기능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방열판들은 전체적인 보드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제작되어 있고요. 내부 M.2 장착부 또한 나사가 아닌 원터치 방식 장착을 지원해서 조립 방식이 상당히 편리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양만 보면 완전 하이엔드급 부럽지 않은데요. 정말 디자인과 편의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의 쉬운 탈착을 위해서 이지 레치 플러스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이게 엘리트 보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구성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12+1+2 총 15페이지의 전원부는 아주 두툼한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그 발열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고요. 후면 아이오 쉴드까지 알루미늄 소재가 제공되어 있어서 디자인뿐 아니라 견고한 내구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후면 포트는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C타입 단자를 포함해 고속의 USB, 유선 램 포트와 무선 연결용 커넥터들이 가지런히 배치된 모습입니다. 일체형 쉴드라 디자인이나 내구성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고 하이엔드급 부럽지 않은 넉넉한 수량의 구성이라 M8X 보드에 채울 수 있는 만큼 정말 가득 채운 듯 하네요. M.2 SSD를 한번 장착해봤습니다. 장착과 탈거 과정에서 전혀 툴이 필요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가능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SSD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조립 초보자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네요. 보드 조명은 많지는 않지만 메인보드 전원부 쪽 알루미늄 방열판과 판 사이의 일부 텍스트 부분, 그리고 우측 하단 칩셋부 방열판 아래쪽으로 소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로 색상이나 모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메인보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CPU 성능을 과연 어느 정도로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텔 코어 울트라 7 265K CPU를 사용해서 테스트 진행해봤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발열이 많이 줄어서 이번엔 대장급 공랭 쿨러를 사용해봤고요. 메모리는 6400MHz의 일반적인 세팅으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바이오스에서 크게 설정할 값들은 없습니다. XMP로 메모리 관련 설정을 해주고요. 딱 한 가지, 기가바이트 퍼포먼스 드라이브 모드에서 모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총 3가지 모드 중에서 기본은 인텔 디폴트 퍼포먼스이고요. 기가바이트 디폴트는 살짝 더 최적화된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둘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결과에 담아놨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 마치고 265K 시스템으로 부팅해본 모습입니다. 메모리는 호환성 문제없이 정상적인 XMP 설정이 잘 적용된 모습이네요. 먼저 시네벤치 R23 결과를 보면 다른 많은 벤치들에서 다뤘던
Z80급 같은 고가 메인보드에서 벤치마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으며 기본보다 기가바이트 설정이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높은 부하의 벤치마크 수행 시 클럭 차이를 모드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두 설정에서 P코어 클럭은 같았고요. 클럭 자체는 5200MHz 수준을 테스트 내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보입니다. 전원부나 쿨링, 스로틀링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작업 부하량을 견뎌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코어에 이어서 E코어 클럭도 살펴보면 이번엔 살짝 바이오스 설정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네요. 기가바이트 디폴트 설정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뭔가 딱 고정된 듯한 클럭이 부하 조건에서 유지된 게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전력 소모량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가바이트 디폴트 설정이 높은 두 가지 부하 조건 모두에서 기본값 대비 꽤나 높은 수준의 전력 소모량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270W라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이러한 초고부하 상태에서도 전원부의 온도는 안정적인 수준인 75도가 최대로 확인되었고요. 이는 이 보드로 269K 뿐만 아니라 그 이상급의 CPU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짝 보드 성능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설정별 CPU의 온도도 비교해보면 예상대로 기본값보다 기가바이트 디폴트에서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성능을 높이고 전력과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설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메인보드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작은 크기지만 정말 가득 담아둔 고급 사양들을 들 수가 있고요. 손쉬운 설정으로 성능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프리셋, 그리고 올 화이트 감성 가득한 디자인과 탄탄하고 안정적인 전원부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컴팩트한 크기의 고성능 인텔 시스템을 꾸미실 분들과 각종 사용자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분들, 올 화이트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께 이 메인보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겠네요. 총평입니다. 저는 별점 4개 줬는데요. 인텔의 퍼포먼스급 시스템을 각종 고급 기능들과 탄탄한 전원부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메인보드였습니다. 고속의 와이파이 6와 각종 편의 기능은 하이엔드 보드가 부럽지 않았고요. 기판까지 올 화이트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사양에 방점을 찍어줬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건 이게 인텔 보드라는 점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